여러분, 혹시 70세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며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실제 사례는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젊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80세에도 마을을 활보하며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70세가 넘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져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고 예전처럼 걸음이 빠르지 않게 됩니다. 어떤 날은 친구들과의 약속도 귀찮아지고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근육과 관절의 약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활력의 감소입니다. 활발하던 대화나 취미 활동이 점점 줄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신체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3가지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살리는 운동 습관. 둘째,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 셋째, 마음을 젊게 만드는 정신 건강 관리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만 잘해도 나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운동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과 허리가 약해져서 운동을 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숨이 차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관절이 덜 아프고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체력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리한 근력 운동이나 격한 활동은 오히려 부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간단한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 심장 건강을 지키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4세의 이정숙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20분씩 걷기를 꾸준히 한 결과 3개월 만에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게 되어 삶이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법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아도 체중이 쉽게 늘고 혈당과 혈압이 오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염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등은 매일 조금씩 챙겨 드세요. 또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하루에 채소 5접시, 과일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당분이 많은 과일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하루 5지 이하로 줄이고 국물은 가능한 적게 드세요.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도현 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을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끊으면서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OKG 줄어들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하나둘 친구를 잃고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친구를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실제로 76세의 박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지역 복지관에서 그림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림 전시회에도 참가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70세 이후에도 건강과 행복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 식사, 정신 건강.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실천하면 80세에도 건강한 몸과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운동의 좋은 점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쓰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뇌에도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를 늦출 수 있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70세 이후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심장 건강, 근육 유지, 체중 조절, 정신 안정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15분, 20분, 그리고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중 통증이나 어지럼증, 과도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습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다이어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단백질은 고기와 생선뿐만 아니라 두부, 콩, 견과류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도 필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 같은 식품을 자주 드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습관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결정적입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음식과는 허브나 천연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설탕 대신 꿀이나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로 여기지 말고 좋은 재료를 골라 정성껏 조리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 자체가 건강 관리의 한 부분이자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젊어야 몸도 젊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취미 활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음악, 미술, 글쓰기, 정원 가꾸기, 봉사활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히 움직이고 성취감이 생겨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세요. 전화 한 통, 짧은 산책, 함께하는 식사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3가지 영역, 즉 운동, 식습관, 정신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식사량과 식사질이 좋아지고 좋은 식습관은 에너지를 높여 운동을 더 잘하게 해줍니다. 정신 건강이 안정되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지속하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라도 시작하면 나머지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세 이후 건강관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고 작은 한 걸음을 떼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하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또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소화를 돕고 숙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걷기 외에도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의자 스쿼트, 발끝 들기, 벽 밀기 같은 동작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다면 그곳을 규칙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운동이 지루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전신 운동은 몸의 균형 감각을 높이고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태극권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작이 느리고 부드러워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적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크게 하고 소화 기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거르지 말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하세요. 달걀과 두부, 채소 샐러드, 현미밥이나 잡곡밥이 좋은 선택입니다. 간식은 가공식품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하루 한 줌 정도로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제철 과일을 선택하고 너무 달지 않은 종류를 고르세요. 물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 피로, 집중력 저하가 쉽게 나타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커피나 녹차도 좋지만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신건강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즐겼다든지 친구와 즐거운 통화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명상과 호흡법도 효과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쉬세요. 이 과정을 5분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2분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 정신을 잃지 마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거나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학습 활동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의식적으로 늘리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주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와 마음이 젊어집니다. 이 3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실천하면 70세 이후에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 5분,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결코 나이에 의해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8세의 한상우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0분 걷기를 시작했고 한 달 뒤에는 20분, 3달 후에는 30분까지 늘렸습니다. 그 결과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들과의 외출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73세의 박명자 씨입니다. 평생 짜게 먹는 습관 때문에 고혈압으로 고생했지만 의사의 권유로 소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2달이 지나자 입맛이 바뀌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관리의 사례로는 80세의 김영희 씨가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에 시달리던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우울감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모임에 나가는 것이 삶의 중요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보듯 운동식 습관 정신, 건강관리를 실천한 사람들은 노년의 삶이 훨씬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세 가지 모두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골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뭘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와 마음은 언제든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단 5분만 투자해도 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노년 건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목표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간단히 계획해 보세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가 활기를 띠고 움직일 이유가 생깁니다.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동네를 한 바퀴 걷겠다. 새로운 요리 하나를 해보겠다. 오래 못 본 친구에게 전화하겠다 등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건강 기록장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 시간, 식단, 기분, 수면 시간 등을 간단히 기록하면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깊고 질 좋은 수면은 면역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여서 뇌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장수의 핵심입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웃어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단 5분만 투자해서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고 마음을 돌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70세 이후에도 50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